예, 안녕하십니까. KJF 명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협회에서 되게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을 맡고 계신 최창남 회장님인데요. 미리 사전에 공지 안내 드린 것처럼 최창남 회장님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국내 사업을 책임자로 4년간 이끄셔서 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신 바 있고 기업 경영 CEO로서 치열한 산업 현장에서도 활동하시면서도 늘 그 선한 인품으로 많은 그 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던 과정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사는데 보통은 좀 나이 들어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이런 막막함을 가지고 이모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 회장님 참 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중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책임자를 맡으셔서 희망친구 기아 대책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장기적으로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최창남 회장님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및 특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최창남입니다. 아, 저는 3월 31일까지 기업 경영을 하다가 이제 4월 1일부터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으로 또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그 공식 명칭은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국제기아대책기구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무거운 의미와 또 그것들의 수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영문명의 그 영문의 그 이니셜들을 따서 사실은 그 희망친구라고 하는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riends of Hope로 사실은 기아라는 말들을 대신에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실제 뭐 송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34년 동안 IT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글로벌 IT 기업에서 실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주신 달란트가 데이터 클라우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마지막에는 생성형 AI 비즈니스까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 제 인생에서 또 왜 또 이러한 커리어들을 갖게 되었는가? 사실은 62세 때부터 뭔가들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에, 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 네가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네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너의 것을 하나 포기하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다라는 또 그러한 말씀들 주셔서 사실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또 마침 또 저에게 걸려왔던 작년 11월 달에 글로벌 서치폼에서 걸려왔던 전화 한 통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먼저 그 저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를 소개하고 또 오늘 이 오디언스 분들이 대부분들 기업 경영을 하시고 기업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사회적 책임, 우리가 ESG라고 하는 것들과 실제 우리의 사회 환경들 또 우리의 책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아대책입니다. 기아대책은 경제적, 사회적, 그 정서적,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지는, 즉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구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자립해서 그 지역사회 리더가 되어주고 그 지역사회가 저희에게 또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 다른 섬김을 할 수 있는 저희 기아대책기구는 1971년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 보트 피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트 피플들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에서 사실은 그들을 돕고자 미국에서부터 최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45개국 정도의 그 국제 그 기아대책 기구가 있고 이 각 나라들은 연대 기구로 뭉쳐져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하는 그 사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제기아대책기구, 저희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가지고 있는 또 매뉴얼과 또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들은 아동 중심 공동체 변화,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CFCT라고 하는 단계들을 저희가 가지고 그 단계들을 하나의 매뉴얼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아동 중심, 각 나라 극빈 국가의 아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 결연을 통해서 그 아동이 변화되고 그 아동이 속한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가정이 속한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들이 자라나서 그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되어지는, 즉 그 각각의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자원 기반을 베이스로 해서 그 지역 사회의 자립을 돕고 단순한 빈곤의 문제, 식량을 지원해주고 의료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화해서 하나하나들을 긴밀히 연결되어지는 통합적 접근의 그러한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한 번 봉사를 하고 한 번 저희가 그 지역사회에 들어갔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역사회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역사회 리더가 세워질 때까지 그 지역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변하는 그 모습들, 그 아이들이 10년이면 사실은 그 지역사회의 초기 리더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생계 지원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최빈국 50개국 정도가 저희의 타겟 국가이고 저희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생계 지원 사업은 빈곤 퇴치, 유엔이 제시한 SDG 영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소득 증대, 생계 지원 등의 빈곤 퇴치, 지속 가능 농업, 즉 저희가 단순한 식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맞는 농법과 그 지역사회에 맞는 다양한 과학적 접근들을 가지고 식량 안보를 통한 기하를 종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 아동교육과 문해교육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성평등, 여와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여성의 금융 접근성 향상, 모든 사업기에 수행할 때 젠더 이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빈 국가에서 실제 종교적 이유로 실제 여성들이 사회활동들을 못하고 여성들과 장애아들이 극심한 차별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과 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프로모션, 모자보건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법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흙탕물을 들어가고 그 흙탕물을 가지고 먹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양한 수인성 전염병과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들. 즉, 그것들을 저희는 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원, 위생시설 지원, 위생인식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선진국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기후변화와 또 전쟁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북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북한 아동들의 교육, 보건, 역량을 지원하고 소득 모델을 창출하고 전염병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시 국제적 연대와 통일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부분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사실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정세와 더불어 그 북한 사업은 현재 홀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사업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온전한 자립을,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일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결연하여서 그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위기아동 가정들을 긴급 지원합니다. 또 무연고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때때로 사회 문제가 되어지는 자살의 문제 혹은 또 그들의 범죄의 문제들을 대처하고 있고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을 떠나서 위기 임신이나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 지원, 대부분들 저희가 지원하는 이 보건 그 지원 프로그램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복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 가정 10%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이주 노동자로 국내에 정착하거나 단기 체류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비제도권 이주아동, 즉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들에게 적절한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해서 장차 우리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들과 이주 가정들의 전인적 회복과 자립에 대한 것들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심리 상담, 영성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업들이 그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 물건들을 저희에게 기증하였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 수익금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지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준비 청년들, 자립 여성들, 여성가장 사업주들, 탈북 이주 여성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직업 교육 현장에서 나온 산출물들을 가지고 저희의 매장을 통해서 실제 판매를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 비즈니스 역량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세계 45개국 가장 극빈 나라 랭킹부터 버럼부터 45개국에 실제 저희의 450명의 기대 봉사단, 그리고 180여 명의 저희 현지 스태프들, 그리고 한국을 베이스로 220명의 저희 직원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들 앞에 설명해 드린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 오피스를 근거로 해서 그러한 것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ESG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업 경영을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 블랙록의 실제 레리 핑크 회장이 2020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였고 이것들은 현재 더욱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ESG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 ESG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단순한 사회공헌 차원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주변 이해 관계자와 공생을 하면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CSR, 사회공헌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공헌인 공유가치 경영에 대한 그리고 기업 활동 자체가 실제 어떠한 진화된 가치를 창출하고 상생의 폭을 넓히는 CSV로 실제 진화하고 있고 이것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투자 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실제 기업들의 가치를 늘리는 것에 기본 요인으로 ESG가 자리 잡고 있음은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오디언스 분들이 또 IT와 특히 AI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AI for Good 프로젝트를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과 전 세계 공중보건 개선,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 아동 보호, 그리고 아동의 인권 증진, 문화유산 보존 등을 위해 AI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저희도 여기에 수혜 기관으로서 같이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IT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으로서 왜 우리의 IT 기업들은 또 우리가 개개인의 역량들, 개별 기업들의 역량이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역량과 못 미치지만 우리들이 하나하나의 역량들을 모아서 하나의 집단화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고민할 때 이러한 다양한 ESG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어떻게 보살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에서 그 한국으로 주신 AI 비영리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에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챗 GPT를 통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코파일럿 그 역량들을 가지고 실제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저희가 그것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가는 그러한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희 같은 그 NGO 기관들은 저희의 운영 코스트들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갑니다. 그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화시키고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서 세이브되어 있는 버젯을 실제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수혜지에 보내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의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가져갈까? 이때 챗GPT 생성형 AI가 가져오는 비중들은 굉장히 크고 실제 저희 내부 기구 내부에서 이미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비용 절감 효과와 경영의 효율성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폴리크라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3년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제 다양한 변화의 영역 중에서 전쟁, 실제 고물가와 글로벌 재정 위기로 인한 실제 다양한 환율의 이슈들, 그리고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의 선입견들, 전 세계의 가치관을 바꿔나왔던 질병의 이슈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후 위기, 이러한 것들이 실제 많은 영향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 우리 선진국들이 배출한 탄소량, 우리 선진국들이 배출하는 그 쓰레기, 플라스틱을 가지고 실제 그것들을 인해서 생기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다양한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실제 그 사하라 이남, 서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실제 많은 나라들이 3년, 5년의 가뭄 혹은 과도한 양의 홍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이러한 것들이 기후 위기가 식량 위기로 되어지고 식량 위기가 식량 안보를 위협해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기근이 발생하고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아직까지 그 목표 중에서 저희가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단 12%에 불과합니다. 50%는 그나마 조그마한 진전을 이루고 있으나 30% 이상은 아직 아무런 진행 없이 정체되어 있거나 일부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했을 때 140개 SDG 목표 중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단 12%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지향하는 목표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 저희의 목표, 저희가 단축해야 되는 그 시간들에 저희가 큰 힘이 되어질 수는 없지만 저희의 작은 날개짓들이 실제 이 일을 가속화시키고 이것들을 달성하는데 저희의 몫이 조그마한 기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함께할 때 가속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혹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적 목적을 위한 활동, 소셜 밸류의 활동을 진행할 때, 실제 이것들을 남들과 함께 나눌 때, 기후위기, 환경, 생태, 교육 등 실제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과 같이 할 때 실제 기업의 가치와 기업의 비즈니스 밸류는 상승하고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차별화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이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 하나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기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궁극적인 우리의 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아대책에 오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아대책이 1989년도에 한국에서 태생되어서 사실은 1.0, 2.0, 지난 4월 1일부터 저는 그걸 3.0이라고 실제 명명을 하였는데요. 그동안에 우리의 그 봉사의 모습들을 보면 TV에 나오는 광고의 모습 속에서 빈곤 포르노처럼 나오는 그 아동의 그 열악한 모습들을 통해서 전화 한 번을 통해서 혹은 아동 결혼 하나를 통해서
혹은 때로는 주변의 소모임을 통해서 우물하나 또 학교를 건축하거나 이것 역시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봉사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회성, 단편성 결연과 후원이 아닌 이것들이 상호 연계되고 결합되어져서 내가 지원하는 지역들, 그 지역사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아동이, 내가 결연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같이 돌보면서 그 안에서 나도 변하고 수혜자 아동들도 변하는 그 모습들. 즉, 저는 그것들을 트랜지셔널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저희가 단순한 긍휼의 모습들로 결핍과 단순 필요의 수요를 가진 빈곤을 채우는 아동들에 대한 그것들을 긍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식량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보건위생을 통해서 질병을 막고 실제 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그래서 미래 공동체 자립에 실제 미래 사회의 리더로 그 사회에 우뚝 선다면 이제 그는 우리에게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마주 앉아서 그가 속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거라라고 하는 고민들을 터놓고 우리가 그 고민에 답을 주는 그 우리의 수의 아동들이 성장해서 리더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우리와 같이 마주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즉 우리의 쉐어홀더가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물질적 몇푼 또 본인의 재능 기부 그것들을 선함과 긍휼과 나눔과 자비라는 동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 아동에 대한 투자자, 그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자, 내가 ESG를 개인으로서 그것들을 지지하는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나는 이 지구에 투자하는 투자자 혹은 그 지구를 구성하는 조그마한 그 지역사회, 아직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직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건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의 투자자로서 가치 증대에 대한 책임감을 상호 공유하자라고 해서 저는 세 가지의 모습들, 실제 단편적 결연과 후원에서 상호 연결되어진 상호 변혁과 삶의 개선들, 그리고 beneficiary to shareholder, donor to investor라는 말을 실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이것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 아동 중심 공동체 변화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아동 결연을 통한 다양한 트랜잭션 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어디는 병원을 짓고, 어디는 학교를 짓고, 어디는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 재난 위험 경감을 통해서 혹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단편적 사업들이 그 지역을 아동 중심으로 보건과 교육과 생계와 디자스터 리스크 리덕션, 재난 위험 경과, 재난재해 악영향을 심화하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관리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는 이러한 영역으로 하나의 지역사회 전체를 회복시키고 자립시키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현장들이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사실은 그 전에 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3시간에서 6시간 물을 들어 그 흙탕물을 들어 하루를 왕복하던 그 아이들이 저희가 만든 수자원 개발을 통해서 실제 더 이상 물을 들어 다니지 않아도 되어지고 그 흙탕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보건위생, 아이들이 질병에 시달렸던 것들이 그러한 보건위생 환경이 개선되어짐으로써 그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실제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또 졸업한 아이들이 실제 지역사회 리더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위 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로 실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육을 하기에는 사실은 다양한 인프라들, 도로도 없고 또 그 아이들에게 교실 인프라도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들을 극복할 아이디어로 저희가 방송통신대학이나 EBS를 했듯이 이 아이들에게 라디오를 통한 교육을 제공하고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교재를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실제 그 아이들에게 라디오만 공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의 배터리 이슈들, 그곳은 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사실 이것들을
또 우리 벤처 기술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 라디오라는, 즉 이곳이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태양 하나는 엄청나게 강렬합니다. 그 태양광을 통한 발전을 통해서 라디오가 동작이 되어지고 저희가 송출하는 그 교육의 컨텐츠들이 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긍휼함으로 10년 전에 교실 한 칸을 지었지만 10년 뒤에 가보니 그 교실 한 칸에 있었던 일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리더로 자라는 모습들을 본 다양한 현장의 모습들, 자그마한 나비집, 건물 세 동으로 문을 연 학교가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하나의 큰 지역 그 단체, 지역 구성원들의 구심점이 되어져 가는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 이것들을 현지 스태프들, 아까 제가 저희도 170, 180명의 현지 스태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현지에서 저희의 후원을 받아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고 다시 또 국제기구에 취업을 해서 지역사회가 리더가 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식량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것들을 통한 소득 증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모습들을 주고 저희가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 저축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업들, 과거에 우리나라 시골에 있었던 개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 있고 전혀 거기에 대한 자립 기반들이 없는 지역에서 저희가 제시한 소득 증대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제 올 가을에 저희가 전 세계 10개국에서 이렇게 저희들의 학교를 졸업하고 지역사회의 잠재 리더가 되는 아이들 120명을 한국에 초대해서 호프컵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이들이 축구 잘하는 아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잠재적 리더가 되는 아이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한국의 후원자분들이 초청해서 이 아이들이 축구라는 매개체로 실제 저희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기업 탐방, 저희 한국의 문화 탐방, 그리고 후원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극받고 꿈을 갖게 됩니다. 실제 저희가 이것들을 이미 8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고 코로나 때 주춤하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때 참가했던 아이들의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진짜 국가대표가 된 아이도 있고 지역사회의 리더, 지역사회 공무원, 선생님, 또 간호사, 다양한 형태의 직업들을 가지고 리더로 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국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여나 우리 또 이 오늘 세션에 참가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또 생성형 AI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기업장에 또 이 아이들을 초대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또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다른 비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실제 저희들은 가장 전 세계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 마다가스카르는 약 5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긴급 식량 지원과 마다가스카르 농림부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실제 그 안에 고열 화로, 식수트럭, 급수시설 등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빈곤과 기아를 일단 해결하고 또 그 지역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 쿠미 지역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스마트 팜을 구축을 해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법과 우량 종자와 함께 실제 스마트 팜 기술을 실제 테스팅하고 이들을 실제 수요지로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코이카와 같이 함께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에 대한 그림들도 같이 그려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 리포트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다양한 기관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전쟁, 다양한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부분들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실제 사역들을 하고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의 문제점, 특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쉘터와 교육 환경 인프라,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더라도 교육은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단 거기에 모자 보건, 특히 여성의 건강, 보건 위생 쪽에 저희가 신경을 쓰고 그들에 대한 그 지원 영역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중심의 지역 공동체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기업인들의 저 역시 뭐 바로 3달 전에는 그 기업인이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식과 재원들이 결합되어져서 비전 오브 커뮤니티 우리가 지켜줘야 될 우리와 같이 소외되지 않는 그 지역의 공동체의 비전 또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고 모든 영역이 건강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내 해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제 저희가 IT 국가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고 있지만 아직 그 혜택을 받지 않는 저희의 조그마한 노력이면 그 나라에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스마트팜이나 탄소 절감을 위한 환경 개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듯이 비영리 법인들, 저희 같은 NGO들을 위한 AI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희의 효율성들을 극복하고 실제 이것들을 사역의 현장 속에 다시 재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잭셔널, 단순한 일회성 결연과 후원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변혁을 가져온 부분들,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실제 그들이 그 지역사회의 리더로 삼을 수 있는 베네피셔리에서 쉐어홀더로서 거듭나는 저희 역시 단순한 일회성의 그러한 후원이 아닌 도너에서 그 지역사회의 투자자가 되는 인베스터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것들이 결국 저희가 해나가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또 저희의 모습들 또 NGO들이 하는 사역의 현장들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